오늘도 돌아온 전응아 탈출 영상. 마침내 공허성 4개를 모두 얻어낸 본인. 이번 영상에서는 3.24 시즌에 새로 추가된 17티어 맵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현재 내 캐릭터 상태를 가볍게 점검하고 가볼까. 캐릭터 점검이라니, 너 POE 지식도 없으면서 뭐 알기는 알고 하려는 거냐? 당연히 본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고 따라하고 있는 POB와 비교하며 점검해보려고 한다. 우선 내가 보고 참고하고 있는 POB는 해외 POE 유튜버 벤투어 선생님의 COCDD 스타터 POB. 이 POB에는 액트부터 엔드게임까지 POB가 나뉘어 있는데 본인 사돌까지 어여티 따냈으니 이 정도면 엔드게임으로 넘어가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까? 일단 착용한 아이템부터 비교해보자. 벌써부터 차이점이 떡하니 보인다. POB에는 극성의 유린 반지와 고통의 멍의 목걸이가 엔드게임 초반 빌드부터 착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장비들의 옵션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니, 스스프에서 저걸 어떻게 구하냐고요? 17티어에 들어가기 위해서 17티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회사 신입사원 채용할 때 경험이 없으면 안 뽑아준다는 거랑 논리가 비슷한 거 아니냐고 라고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돼. 군주얼 같은 경우에도 환영 갑충석과 아틀라스 트리를 찍어가면서 나름 열심히 파밍했는데 진짜 화염 89 군주얼이나 원소 89 군주얼만 안 나온 것이다. 냉기 89, 카오스 89, 활 데미지 89, 방패 착용 시 데미지 89 등등 다른 건 진짜 많이 구했는데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안 나온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 쓸모없는 대형 군주얼 열심히 모아서 5개씩 팔면서 화염 89나 원소 89를 노려보았는데도 안 나온 것이다.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파밍 안 한 네 잘못 아님? 꾸역꾸역 파밍해서 화염 89 군주얼을 하나 먹었는데 POB에 써있는 것과 똑같은 군주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다. 왜 거래리그에서 이런 군주얼이 몇 디바인씩 하는지, 사람들이 왜 대부분 직접 만들지 않고 돈 주고 사는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스스프에서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음을 느끼는 뉴비였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벤투어 선생님의 POB를 보면서 생긴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엔드게임 초입 버전과 탱키 버전 2개의 EHP와 저항, 최대 체력을 비교해보면 탱키 버전보다 엔드게임 초입 버전이 더 탱키해 보이는데 이게 탱키 버전이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빌드에서 백년하는 심장 갑옷을 입을 때에는 군단 주얼 지박화를 같이 사용하여 받는 원소 데미지 일부를 받는 카오스 데미지로 컨버트하고 카오스 저항을 최대한 높게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수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스스프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이 있기도 하지만 역시 POB를 똑같이 따라하는 건 어려운 것이다. 나를 포함한 뉴비들은 POB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왜 나는 약하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POB를 그대로 따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특히 레어 아이템의 옵션을 완벽히 똑같이 따라하는 건 뉴비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항상 유도리 있게 옵션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히 옵션을 타협해서 구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옵션을 타협한 만큼 빌드의 파워가 약해진다는 것을 꼭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게임은 아주 사소한 옵션 1%의 차이가 1%보다 더 큰 파워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따라하는 빌드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뉴비가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본인 포함. 이런 것은 게임 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많은 캐릭터를 키워본다거나 한 빌드를 아주 깊게 파본다거나 하면서 PO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수분들에게 들었다. 아무튼 점검도 대충 끝났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았으니 먼저 붉은 꿈 주얼을 파밍하기 위해 차율라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다. 있는 갑충석을 모두 때려박아서 열심히 차율라 균열석을 파밍해왔다. 붉은 꿈 먹으러 드겠지. 개 존망개.
쓰레기 게임. 나만은 없어. 사실 붉은 꿈 별로 안 필요한 게 아닐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듀얼인 게 아닐까. 자기 합리화를 하며 17티어 지도 파밍이나 해보도록 하자. 17티어 지도 파밍은 인터넷에 친절히 방법을 공유해준 글이 있어 이 글을 보고 따라해 보았는데, 번개 화살과 같은 스핀이 엄청 빠른 빌드에 비하면 당연히 느리겠지만 나름 나쁘지 않게 파밍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글 내용대로 따라만 했는데 지도가 계속 쌓여서 왜 사람들이 지도를 파는데도 지도가 계속 공급이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POE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 하나는 그냥 고수들이 알려주는 파밍법 그대로 따라만 해도 실패는 없다는 것 같다. 물론 어떤 파밍을 어떤 타이밍에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고수들이 알려주는 파밍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못해도 본전치기 이상은 할 수 있다고 하고, 물론 그대로 따라 해야 하지만 17티어 맵 파밍을 하다가 만난 예견자 형님에게서 칼란드라의 반지를 얻었다. 칼란드라의 반지 아이템이 생긴 이후 단 한 번도 구매하거나 직접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템이라 너무 기뻤다. 이번 시즌 거래리그에서 칼란드라의 반지 가격을 보고 그래도 이런 아이템을 처음 먹어봐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 아쉬운 건 칼란드라 반지라는 아이템이 빌드를 바꿀 만한 코어 유니크급 아이템은 아니라는 점. 만약 헤드헌터를 먹었다면 당장 활쟁이를 키웠을 텐데 정말 아쉬운 것이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COCDD가 분명 스타터치고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강한 빌드이긴 한데 뭔가인 것이다. 분명 만족스러운 성능의 빌드인데 뭔가 다른 게 하고 싶어진달까. 그리고 슬슬 다른 유저분들도 오프하고 다른 게임을 하러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POE 전문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의 POE 영상 업로드가 굉장히 뜸해진 것이다. 마침 얼마 전에 디아블로4 새 시즌이 열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들 디아블로를 하러 가신 것. POE 하시는 분들은 시즌 오프하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궁금한 것이다.